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개수학 그영어 개쌤입니다. 이 선생님이 좀 이상하긴 해도 잘 가르쳐 주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그렇고 개수학 그영어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요? 시끄러 재민아. 죄송해요. 자,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더글로리? 더글로리? 더글로리 봤지? 재밌죠? 근데 송혜교가 너무 할머니 같이 나와. 그죠? 응. 자, 8챕터 확률 분포. 여기에서는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제 알고 계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용어에 대한 정확성이 좀 필요하겠고, 싹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싹 다 암기가 다 돼 있어야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여기는 암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통계 자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해보겠지만 여러분들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별량 중3 때 했던 거 그대로 할 거예요. 중3 때 했던 통계. 별량이라고 하면은 이제 별량을 이제 xi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평균이란 용어가 나와요. 평균. 평균은 별량을 다 합한 거죠. 주어진 별량을 다 합해요. 다 합한다라는 기호가 뭐지? 시그마. 그렇죠.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개수만큼으로 뭐 해줘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n으로 나누어 준 것, 이것을 갖다 개수만큼으로, 별량의 개수만큼으로 나누어 준 것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값을 우리는 small n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리얼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이름이요? 리얼 평균이요? 네. 나을 같은 거야? 뭔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물어보는 건가요? 그 리얼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리얼 평균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제가 쓰는 말이에요. 네, 그죠? 오피셜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평균이란 말이 되게 많아서, 평균이란 말이 무슨 평균, 무슨 평균, 무슨 평균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리얼 평균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개념이 있냐면 편차라는 것도 있어요. 편차.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한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따라서 xi 마이너스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지는 친구가 되어질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은 뭐냐면 분산은 힘들다 진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자,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역시나 분산도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하나의 평균값 중 하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는데, 표준 편차라는 용어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이에요. 분산의 루트를 씌운 값.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S 이렇게 표현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편차 제곱의, 그리고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 편차에다가 제곱을 하면 그게 분산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분산은 다시 편차를 제곱한 것, xi-m, 얘를 제곱한 것에 대한 평균값을 낸 거니까 얘네들을 다 합쳐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수로 어떻게 줘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어지는 거냐면 분산에 대한 표현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이 시그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1 시그마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평균이에요. n분의 1 시그마 평균. 다시 n분의 1 시그마 뭐라고 읽어주냐면 평균. 얘를 평균이라고 읽어요.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평균을 뜻하는 거예요.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n분의 1 시그마 평균. 자, 그러면 n분의 1 시그마 여기 뭐가 되어지냐면 전개하면 xi의 제곱 마이너스 2mxi 플러스 m제곱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얘는 n분의 1에 묶어서 풀어줄 수가 있겠는데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자 시그마 변수 i겠죠. 당연히 시그마 변수 i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변수 i니까 2m은 상수칙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2m의 시그마 xi 플러스 시그마 m제곱이죠. m제곱이면요 m이 몇 개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죠? 두 개가 있다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예? m제곱이 두 개가 있다. 시그마 m제곱이면요 시그마 m제곱이면 m제곱이 n개 있다는 얘기 맞습니까? 변수가 아니니까. 네, 네. 시그마 4는 4n이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4가 n개 있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m제곱이 n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m제곱 곱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시그마 xi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시그마 xi는 자 여기에서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면 시그마 xi는 nm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nm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 다 되어지네요. 결국은 얘는 무슨 얘기가 되어지냐면 n분의 1 전개해주면 n분의 1 시그마 xi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n이 약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2m제곱에 m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n분의 1 시그마가 붙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읽는다? 평균.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i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야? 별량이라고 불렀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뭐를 뺀 거예요? 리얼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어지냐면 이게 분산의 계산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산을 구하는 분산의 계산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분산이라는 것은 분산돼 있다, 분산돼 있지 않다. 분산돼 있지 않다란 말은 없죠. 분산되어 있다, 뭐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분산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모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흩어진 상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죠? 네, 흩어진 상태예요.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게 분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분산값이 크다는 얘기는 흩어진 정도가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흩어진 정도. 그러면 흩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준이죠. 기준. 어디를 기준으로다가 흩어져 있는가 덜 흩어져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래프가 있고 얘가 평균이야. 이렇게 평균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그래프가 있는데 평균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자료가 뭘 조사해서 점을 찍었어요. 점을 찍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어떤 반은 몸무게를 조사했더니 뭐 이렇게 흩어져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얘네들은 얘는 평균에 모여 있죠. 이런 경우에 분산에 대한 얘기가 이쪽이 분산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다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 되고
이걸 뭐 삼포도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절대 죽지 않는 삼포도. 자, 그래서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삼포도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이게 분산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국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고르다라는 거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고르다랑 골고루라는 말하고는 뭐하다? 다르다. 그죠? 골고루랑은 달라요. 골고루는 뭐야? 이것저것 그냥 다, 그지? 다 있는 거. 그 상태가 골고루 있는 거고. 고르다라는 것은 일정하게 뭔가가,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니네한테 돌을 좀 모아올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좀 돌을 좀 주워와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돌을 예진이가 이렇게 주워왔어. 영선이는 이렇게 주워. 딱 지처럼 주워왔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입자가 고른 게 누구 거예요? 영선이 거예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얘는 참 골고루 갖고 온 거지. 이 크기 저 크기를 다 골고루 갖고 온 거지. 그러니까 고른 거랑 골고루랑은 뭐하다? 다르다 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지.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평균이 여기라고 치자. 여기가 평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반에 뭔가를 조사했더니 A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 B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더 고른가요? 라는 얘기야. 어디가 더 고른가요? 라는 거야. 고른 게 누굴까? 파란색이라는 얘기지. 그치? 참 B반은, 빨간색 반은요, 참 골고루도 많이 있어요. 이게 몸무게표라고 해볼게요. 참 골고루 되게 많이 있죠. 근데 파란 반은, A반은 다 고만고만한 애들밖에 없죠. 차이가 크지가 않죠. 평균 근처에 쫙 모여 있잖아. 몸무게라고 얘기를 했을 때 B반은 뚱뚱한 애도 많고, 뭐 뚱뚱한 애만큼 또 뭐 마른 애들도 많고 이런 거고, A반은 몸무게를 그럼 분포를 해보면 10명이었다고 해보자. B반은 예를 들어서 40kg도 2명, 50kg, 45kg도 2명, 50kg도 2명, 60kg도 2명, 100kg도 2명 이렇게 있는 거고, A반은 그걸 표로 나타낸다 치면 40kg 없어, 45kg 뭐야 얘는 45kg만 10명 이런 얘기다. 몸무게가 적은 애나 많은 애가 없이 평균값에 거의 다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즉 훨씬 더 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르다. B반은 지금 보는 것처럼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참 가지각색으로 많이도 있다. A반은 참, 아까 그 돌이잖아요. 조그만 돌도 2개, 큰 돌도 2개, 이만한 것도 2개, 요만한 더 큰 돌도 2개, 이따만한 돌도 2개. 예진이가 이렇게 갖고 왔었고, 영선이는 다 비슷한 것만 갖고 왔었고.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고르죠? 코에가 고르죠. 네. 왜 근데 표가 저렇게 돼요? 평균 근처에 다 모여 있잖아 여기. 그래서 몸무게가 지극히 적은 애도 너무 많은 애도 없다고. 오케이? 다 고만고만한 애들만 모여 있는 거잖아. 그지? 오케이? 명수가.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퍼진 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도수분포표라는 걸 배웠어요. 도수분포표. 그 도수분포표가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였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쓱쓱 만들어 놓고, 자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이제 예진이가 나중에 커서, 어차피 지금 남자친구랑은 헤어지게 자명하니까 커서 이제 연애는 못할 것 같으니까 선을 받아치자. 그래, 선을 중매 뭐 이런 거. 선을 통해서 이제 시집을 가야 돼. 그랬더니 나온 남자가 수학 점수가 10점 맞는 애가 2명이 나왔고 20점이었던 애가 3명 나왔고 이제 1명 이렇게 골라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렇게. 예진이 고를 거야. 이 사람들 중 6명 중에 이제 골라야 돼. 누구로 저기를 할지. 지독한 빡대가리들하고 이렇게 하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10점짜리가 2명, 20점짜리가 3명, 30점짜리가 1명이야.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도수, 분포. 이렇게 별량값들이 이렇게 펴져 있는 10점짜리 둘, 20점짜리 셋, 30점짜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근데 얘를 갖다가 그럼 예진이가 이 6명 중에서 10점짜리를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자. 10점짜리를 고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6명 중에 2명. 20점짜리 고를 확률은 6분의 3. 30점짜리 고를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확률 분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별량, 이런 별량에 대해서, 즉 얘 갖다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런 모습을,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probability 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이걸 갖다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따라서 이때 probability x가 몇일? 10. 즉 10점짜리를 뽑을 확률을 얘기할 때는 6분의 몇이 된다?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 표현해낼 수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이게 전혀 새롭지가 않은 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우리 평균 어떻게 구했었죠? 10점짜리가 몇? 둘. 20점짜리가 몇? 셋. 30점짜리가 하나. 얘네를 다 어떻게 해줘요? 더해줘요. 도수의 총합을 뭐로 나눠준다? 개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 얘기죠. 이게 평균이었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는데 다시 한번 써보자. 10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20 곱하기 6분의 3 더하기 30 곱하기 6분의 1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서 다시 쓴 거잖아. 그치? 됐음?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도수 분포가 없어도 확률 분포표만으로도 우린 뭘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얘가 없어도 우린 평균을 구할 수 있어진 거예요. 저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지. 확률 분포표만 있어도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다? 평균을 구해낼 수 있다.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가 된 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써놓은 거지, 얘가.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하냐면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라고 해서 expectation x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expectation x 확률 변수,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이에요. 다시, 자, 평균 얘기 지금 또 나왔죠? n분의 1 시그마 뭐라고 읽어? 확률. n분의 1 시그마 뭐라고 읽어? 평균. 그렇지? 술이 안 깨서 그래. expectation 뭐라고 읽어? 평균. 오케이? 자, 다시 별량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은 n분의 1 시그마. 별량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은 expectation x.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expectation x를 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그만 들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자,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별량이 x1, x2, x3, 점점점 xk까지 있을 때, 그리고 p1, p2, p3 각각의 그것에 대한 확률들을 pk 이렇게 써 놨을 때,
이것에 대한 확률을 써놨을 때 그때의 expectation x라는 것은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x3 곱하기 p3 더하기 xk 곱하기 pk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럼 얘는 자 이렇게 써 있는 걸 우리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무슨 금화를 배웠죠? 시그마.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그마 얘를 간단히 쓰면 xk, pk 이렇게 되는 상황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확률 하면 시그마 확률 평균입니다. 시그마 확률 뭐야? 평균.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 시그마 확률 평균. n분의 1 시그마 평균. expectation x 평균. 오케이? 오케이? 됐죠? 네. 그게 돼야 돼요. 다 외우라고. 머릿속에 어버버하지 않게 다 외우라고. 이해고 지랄이고 이제 필요가 없어요. 여긴 다 이해 안 돼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계속 이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뭔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괜찮아요. 외우면 돼요. 외워서 대입만 하면 됩니다. 통계가 그렇게 쉬운 파트예요.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이라는 게 있었죠. 자, 분산. 그래서 분산이 분산이에요. 오케이? 분산. 그래서 뭐라고 쓴다? 이렇게 분산. 알겠어요? 그래서 분산의 약자를 써서 이렇게 써요. 분산. 자, 분산은 뭐였죠 아까? 편차제곱의 평균. 그지? 이러한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이제 안 할게요. 알겠죠? 네, 힘들어요. 네. 분산은요 어떻게 된다? 편차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의 이게 편차죠. 편차제곱의 평균. 오케이? 그럼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 이런 것에 대한 평균 무슨 x? expectation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분산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분산의 계산식이 있었죠.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뺀 것. 이게 분산의 뭐였어요? 계산식이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있었던 요거.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분산을 안 할게요. 힘들다. 분산이 어쨌든 편차 제곱의 평균. 평균 뭐라고요? 시그마 확률. 오케이? 시그마 확률. n분의 1 시그마 평균. 시그마 확률 평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시그마 확률 평균. 아시겠어요? 시그마 확률 뭐라고? 평균. 그럼 여기다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맞습니까? 여기 시그마 변수 i니까 여기 변수 i니까 여기 i로 잡을게요. 그럼 평균 이렇게 써졌죠? 됐습니까? 그럼 다시 얘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리얼 평균 별량이 이런 퓨어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한 평균에 뭐를 뺀 것? 제곱을 뺀 것. 이렇게도 또 다시 정의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이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예비 남자친구들을 다시 가져와서 자, 여기 보면 expectation x 구할 수 있었죠? expectation x 어떻게 된다?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게 expectation x입니다. 그 다음에 expectation x제곱도 구할 수 있죠? 얘가 얼마가 돼요? 100, 400, 900이 되죠? 그럼 100 곱하기 똑같이 해야 되겠지?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자, 분산 구할 수 있죠? 분산은 얘에서 얘의 제곱을 뭐 한 것? 뺀 것. 그렇지. 그래서 expectation x제곱에서 expectation x의 제곱을 뭐 한 것? 뺀 것. 즉 요걸 구해놔야 분산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담는 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머니라고 하지? 그렇지, 주머니. 네. 똑똑한 친구예요. 자, 1번 공이 적힌 공이 1개가 들어있고 2번이라고 적혀있는 공이 2개가 들어있고 10번이라고 적혀있는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무슨 머니? 주머니가 있다. 네,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그럼 얘를 갖다 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확률 변수가 1부터 몇 가지 있는 거죠? 10까지 있는 거죠. 1, 2,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때 프로버블리티 x는 얘가 총 공이 55개죠.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그죠? 얘가 나올 확률 55분의 얼마? 1. 얘가 나올 확률 55분의 2. 얘가 나올 확률 55분의 얼마가 되어지죠? 10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K번째, K라고 써여 있는 공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 55분의 누가 되죠? K가 되어질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확률 변수가 K가 될 확률은 55분의 얼마라고 되어 있다? K라고 쓸 수 있고 이때의 K는 1부터 몇 가지? 10까지가 되어진다. 그치? 1, 2, 3 해서 몇 가지 간다? 10까지 갑니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렇게 쓰여지는 이 친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어떠한 규칙을 내가 이렇게 한 식으로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거. 그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평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expectation x라는 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몇 가지 갈 때? 10까지 갈 때 k 곱하기 55분의 k가 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때의 모두 구할 수 있다? 분산도 구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의 분산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갈 때의 k제곱 곱하기 55분의 k 이가 되어지겠죠. 오케이?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빼줘야 되죠. 뭐를 빼줘야 되죠? expectation x의 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를 갖다가 뭐한 거를 제곱한 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평균은 구하는 건 선행이 되어져야 되는 작업이죠. 얘를 제곱한 거를 빼주면 돼요.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저렇게 퓨어하게 x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확률 변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도 궁금했나 봐. 뭐 궁금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확률 변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에 대한 것도 궁금했나 봐. 이런 것에 대한 평균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했나 봐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expectation x의 a배 한 것에 b가 더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요. 얘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a배의 expectation x제곱에 플러스 b배의 expectation x에 플러스 누가 되어진다? c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됨.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옛날에 중3 때 그런 거 했었는데 중3 때 그때 우리 생각해보자. 자, 어떤 친구가 수행평가를 봤어요. 그 수행평가를 봤는데 4점, 5점, 6점을 맞았다 치자.
수행평가를 3개 봐서 이렇게 맞았어요. 자, 여기에서 얘가 진짜 심기일전에서 그 다음 시험에 시험 점수라고 하자. 그 다음 시험에 7.8.9점을 맞았어요. 자, 지난번 시험에. 자, 전부 다 몇 점씩 올렸나요? 3점씩 올렸죠? 맞습니까? 네. 3점씩, 지난번보다 3점씩 올렸죠? 그럼 생각을 해봐. 평균이 몇 점이 오르겠니? 3점이 올라야 당연한 거죠. 모든 과목을 하나씩 더 맞추면은 내가 다 76을 맞았어. 모든 과목을. 그럼 나 평균 몇이야? 76. 다 4점씩 올렸어. 그러면 평균 몇이야? 80.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다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면.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다 20점을 맞았어. 그럼 평균 몇이야? 20. 그렇지. 근데 그 다음 시험에 다 2배를 맞았어. 40점을 맞았어. 그럼 평균 몇이야? 40. 다 80점을 맞았어. 4배를 올린 거야. 그럼 평균 몇이야? 320점. 20점이. 아, 20점에서요? 네. 그럼 다 80점 맞으면 평균 몇이야? 80. 그지? 맞아? 그러니까 4배가 되겠죠. 맞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죠. 평균 덩달아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그거잖아. 별량이 몇 배 됐어? A배 되고 B가 더해졌지. 그러니까 원래 평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평균도 A배가 되고 B가 더해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9점, 11점, 13점을 맞아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의 평균이 얼마지? 5지. 네. 맞습니까? 그럼 얘 평균은 계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2배 되고 1점 오른 거 맞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5에다가 몇 배 되고 2배 되고 1점 오르면 되는 거지.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야? 11점. 실제로 평균 11점 맞습니까? 맞죠. 저걸 더해서 나누지 마세요, 제발. 등차 중앙 아닙니까? 가운데 거. 맞아? 그게 평균이잖아. 산술 평균이라 했잖아. 그지? 등차 중앙이 산술 평균, 등비 중앙이 기하 평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기억할 리가 없겠지만 어쨌든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도 당연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뭐한 당연한 게 써 있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분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별량이 원래 x였는데 a배 되고 b만큼이 더해졌을 때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라는 얘기거든요. 그 분산은 a제곱의 분산. 원래 있던 분산에 a제곱배가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2배 되면 분산은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더해진 거는 분산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왜냐하면 더해진 건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분산은 뭐라고 했어요? 흩어진 정도. 맞죠? 그럼 다 전부 다 모든 값이 더해졌어요. b만큼 더해졌어. 그럼 다 같이 올라가지. 흩어진 정도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지? 다 같이 올라갔는데 흩어진 정도는 안 바뀌죠. 그지? 흩어진 정도가 바뀔 수는 없죠. 맞습니까? 네. 다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흩어진 정도가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만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자, 분산. 누구에 대한 분산이냐면 요거에 대한 분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예정.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산이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거를?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빼줘야죠. 리얼 평균.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에 뭐를 빼야 돼? 제곱을 빼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풀어볼 예정. expectation a제곱에 x제곱 더하기 2ab x 더하기 b제곱 빼기 얘의 제곱. 그럼 얘를 제곱하게 되면 얘는 위에 있는 정의대로라면 a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b죠.
얘를 제곱하게 되니까 a제곱에 expectation x의 제곱에 플러스 2ab expectation x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를 빼니까 이제 바로 풀어주면 얘도 이제 쓸 수 있죠. 얘는 a제곱에 expectation x의 제곱 더하기 2ab의 expectation x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빼기 a제곱의 expectation x의 제곱 빼기 2ab expectation x 더하기 빼기 b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날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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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 a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a제곱으로 묶어주면 expectation x의 제곱 빼기 expectation x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우리가 분산 맞습니까? 얘가 분산인 거 맞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얘가 a제곱의 분산이 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암기해야 되는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 expectation x를 우리는 리얼 평균이라고 해주는 거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준편차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expectation x-m의 시그마라고 되어 있으면 얘는 아까 그 평균 위에 있는 그 식대로라면 s분의 1에 expectation x-m이 되어지겠죠. 그럼 얘는 s분의 1에 expectation x 빼기 m이 되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expectation x가 누구죠? m이죠. 그럼 m 빼기 m이니까 얼마예요? 0이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한 평균은 항상 몇 된다? 0 된다. 아시겠어요? 별량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에 대한 평균은 항상 0이다 라는 사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거기에 덩달아서 s분의 x-m으로 잡아놨을 때 얘는 s분의 1배가 되어진 거죠 지금. 그러면 분산은 제곱배가 되어진다 했지? 이렇게 되어질 거예요. 여기에 x- 누가 되고 m이 되어진다. 근데 얘나 그냥 분산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다. 더하거나 빼는 값은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얘는 s제곱분의 1의 무슨 산? 분산. 근데 s제곱이 뭐야? 분산이죠? 그러니까 약분되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된다? 1 된다.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에 대한 분산은 몇 된다? 1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게 통계의 기초, 가장 기초. 여기까지가 통계 기초에 대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기본 문제 8-3번. 무슨 머니가 있대? 주머니. 그렇지.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들어있다. 이메일 공을 2개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붉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로 삼자. 그때 확률 분포를 구하여라.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이걸 잘 만드셔야 돼요. 항상 확률 분포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공을 내가 몇 개를 꺼낼 수 있죠? 2개. 그러니까 붉은 공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붉은 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는 붉은 공의 개수가 붉은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뭐는 확률은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붉은 공이 안 나온 거야. 그지? 그럼 흰 공이 몇 개 나온 거야? 2개 다 나왔다는 얘기지. 그지? 3개 중에 2개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 하나 나오고 붉은 거 하나 나왔어요. 이 얘기지? 5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붉은 게 2개 중에 2개가 다 나왔어요. 이거지. 이게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얘기였죠. 그러면 크거나 같으니까 이만큼인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때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2에 대한 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저런 확률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등식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이거는 1부터 몇 가지? 2까지지.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얘랑 똑같은 얘기 맞습니까? 맞죠. 네, 이렇게 풀어주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100원을 주고요, 뒷면이 나오면 20원의 상금을 받아요. 이때 받는 상금을 x1이라 했을 때 x의 기대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치? 기대값 평균이에요. 기대값이 평균인 이유가 기대값이라, 그래서 expectation이에요. 그게 기대값, expectation, 기대값. 오케이? 기대. 그 기대되어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건 평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면 내가 뭔가 게임을 제안을 하고 야 상금 10만 원이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야 다 이기면 10만 원 줄게 이러잖아. 그래서 10번 나랑 뭐 해갖고 10번 다 이기면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 한 게임 내가 만 원씩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보통 사람의 심리가 5만 원은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한 반은 맞겠지 씨발 이런다고. 5만 원은 맞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나는 병신이니까 그 게임이 뭔지 몰라도 10번 하면 난 10번을 다 질게 분명해. 난 그러니까 빵원을 받을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아무리 비관적이어도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는다고. 그렇다고 10만 원을 기대하지도 않아. 설마 내가 다 맞추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럼 딱 그 중간인 평균값을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평균. 기대되어지는 정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는 저 x에 얼마를 받을 수 있죠?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뒷면 2번 나와서 그냥 존망이야. 40원 받을 수도 있지. 앞면 뒷면 한 번씩 나와서 120원 받을 수도 있지. 200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맥시멈 2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거 떨리죠. 200원이나 준다니. 세손문구도 아니고 바음악학원인가? 아무튼 세손문구 쿠폰도 아니고 200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것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확률. 그럼 얘는 몇 분의 몇이 되겠어요? 4분의 1. 얘는 4분의 몇이 되고 2가 되고 얘도 4분의 1이 돼요. 왜냐면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지? 뒷면 앞면 하나 뒷면 하나. 얘 왜 4분의 2냐고? 앞면 나오고 아니지, 앞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뒷면 나오고 앞면 나오고 몇 개야? 2가지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앞뒤 뒤앞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4분의 2가 된 거죠. 이렇게 맞춰줘요. 여기서 expectation x를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지.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 있니? 분산 구할 수 있죠. 얘를 뭐 해서?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1600에 14,400에 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평균을 다시 내면 1600 곱하기 4분의 1. 그래서 1600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 400. 14,400 곱하기 4분의 2 하면은 얼마야? 7,200. 4만 곱하기 4분의 1 하면 얼마야? 만원. 맞습니까? 요게 제곱의 평균 맞습니까? 맞죠? 얘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얘를 구해보면 얘는 10 더하기 60 더하기 얼마? 50. 그럼 얘가 얼마야? 120원이 되겠지? 됐니? 120을 제곱하면 얼마예요? 14,400이 되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얘를 빼주시면 분산이 구해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음? 제곱의 평균에서 빼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 발견할 수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렇다 했죠? 40원하고 120원하고 200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기대를 얼마에 한다고? 120원을 하게 돼 있다. 맞죠? 근데 진짜 그렇게 나왔네. 계산을 해보니까 맞습니까? 평균을 계산해보면 진짜 그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재밌다니까? 그렇지? 엄청 재밌지? 깜짝 놀랐지?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재밌는 게 있을 수 있나?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삼았다. x의 확률 변수를 구해달라. 합이 얼마부터 얼마? 합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는 거야? 2부터. 그치? 2부터 12까지? 네. 12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12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뭐를? 확률을 구해보면 1 나와야 되니까 36분의 1 1, 2, 1 나와야 되니까 36분의 2 1, 3, 2, 3, 1 하니까 36분의 3 얘는 36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 이런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expectation x를 구하는 것과 분산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물론 계산기가 있으면 안 어렵겠죠. 실제로 구하려고 하면 좀 어렵긴 하겠죠. 그렇죠? 네. 저렇게까지 구하라고는 안 할 겁니다. 네, 시험 같은 데서는. 남자 7명, 여자 3명으로 구성된 어느 자원봉사 팀에서 임의로 5명을 선발할 때 선발되는 남자 수를 확률 변수로 삼았어요. 그럼 선발되는 남자라는 것은 몇 명부터 몇 명까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빵명부터 아니죠. 남자가 빵명이면은 여자가 3명밖에 없는데 남자는 최소한 몇 명 뽑힐 수 있고요. 2명, 3명, 4명 아니면 싹 다 5명 이게 다 뽑힐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것에 대한 뭐는? 확률은 역시나 이거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10명 중에 몇 명 뽑는데 5명을 뽑을 건데 하필 여자가 몇 명? 3명이 다 뽑히고 남자는 7명 중에 2명밖에 안 뽑힌 상황 이렇게 되어지겠지?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다 더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 평균 분산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자 얘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3, 4, 5도 똑같이 해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3이 되는 거는 10명 중에 몇 명 뽑는데 5명을 뽑는데 여자가 3명 중에 2명이 뽑히고 남자가 7명 중에 3명이 뽑히는 상황 됐습니까? 자 4명이 뽑히려면 10C5분에 3명 중에 1명이 뽑히고 남자가 7명 중에 4명이 뽑히는 상황 10C5분에 7C5가 되는 상황 맞습니까?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된다? 평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확률 총합은 항상 1이어야 되지.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A 더하기 B가 몇이라는 걸 안다? 3분의 2라는 걸 안다. 그 다음 평균이 얼마라고 되어 있다? 1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이거 해가지고 얘가 얼마가 나왔다? 1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 다음 분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5. 제곱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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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한 것에 대한 평균이죠. A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3분의 1 K제곱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얘에서 리얼 평균의 제곱을 빼야죠. 평균 1이라고 했지. 1의 제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빼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게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5가 나왔다. 이 얘기죠. 그럼 A, B, K에 대한 식 몇 개? 3개. 미지수 3개에 식 3개. 연립하면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번만 볼 건데 얘에 대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평균. 즉 확률 변수 y에 대한 평균 expectation y를 구해라 이거잖아. 근데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얼마? 1이 되어집니다. 이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y에 대한 분산 마이너스 2x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되면 4배의 분산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평균은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하면 되잖아, 그지? 그게 expectation x가 되겠지. 0.1에 0.4에 1.2에 1.2가 되니까 2.9가 되나요? 맞죠? 그래서 expectation x가 얼마가 된다? 2.9. 그러니까 마이너스 4.8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고 분산은 귀찮으니까 안 구할게요.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죠? 네, 이제 복습 좀 잘 하시고요. 자, 기본 문제 8-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에 원점수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잡고요. 표준 점수 t는 다음과 같이 나와진대요. 이거 변환 표준 점수 원점수 변환 표준 점수 왜 모의고사 보면 나오는 그 점수 있죠? 그거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 구하는 식이에요. 변환 표준 점수 구하는 식. 그래서 네, 그 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고. 평균을 m이라고 잡아놨어요.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요 t라는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네, 저 시그마란 기호입니다. t라는 친구의 평균이 얼마가 되냐면 50이에요. 그럼 t의 평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수 x의 평균을 m이라고 줬고요. 다시 한번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줬어요. 그러면 x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걸 쓰기 위해서는 그런 걸 좀 잘해야 된다. 다시 x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expectation x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거를 m이라고 주어주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하는 상황. 그러면 그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t equal, 뭐를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용어를 맞춰나간다 생각해야지 자꾸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t가 평균이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t에 대한 평균이에요. expectation t가 50이라고 줬어요. t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따라서 t에 대한 분산이 15의 제곱이 될 예정.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함이란 얘기가 되겠는데, 시그마 분의 x-m 얘를 갖다가 내가 z로 치환을 해볼 예정. 그러면 t라는 친구는 a 곱하기 z 플러스 b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주겠고요. 따라서 expectation a z 플러스 b라는 것은 a배의 expectation z 플러스 b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t가 얘니까 여기에서 얘 대신에 또 대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 t에 대한 분산 a 곱하기 z 플러스 b라는 친구는 a 제곱의 z에 대한 분산이라고 볼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암기하라고 했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z에 대한 평균은 얼마이다? 0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z에 대한 분산은 1로 일정하니 암기하도록 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때 얘의 값이 0이니까 얘는 b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얘는 a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b가 얼마란 얘기가 되냐면 50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a 제곱이 얼마예요? 15의 제곱이란 얘기가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15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A 값과 B 값을 이렇게 구해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럼 A, B를 구해놨으니까 저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는 15 곱하기 시그마의 x-m 플러스 b, b가 얼마인 것? 50인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인 어느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평균이 65점이고 분산이 25로 잡혀 있는 어떤 시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죠. 그때 75점을 받은 학생의 뭐를 구하여라? 표준 점수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잡혀 있고, 그럼 원점수가 지금 얼마가 되는 상황? 75점이 되는 상황. 그러면 여기다 각각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니까 시그마는 5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15 곱하기 5분의 75 마이너스 65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따라서 이 친구의 점수는 몇 점이 된다? 80점의 표준 점수를 갖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의고사 변환 표준 점수 구하는 그 공식이라고 이게 원점수랑 표준 점수 두 개 나오죠? 그거 구하는 공식입니다. 실제로. 자, 이항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시간. 일단 확률 변수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 자, 그 중에서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그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하냐면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를 변수로 잡아놓은 분포를 갖다가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 중에서 어떤 거냐면 그 많은 분포 중에서 이산 확률 분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많은 분포 중에서 하필이면 이항 분포라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함, 이 얘기입니다. 역시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다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변수로 삼고 있는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그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라는 친구 한 가지만 배우겠다, 이런 얘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포 하나를 좀 배워보자. 자, 그러면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독립시행 정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 분포라는 것은 독립 시행의 정리를 따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립 시행 정리. 자, 독립 시행 정리에 대해서 기억을 할 리가 없겠죠? 그죠? 기억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 뭔 얘기였냐면 사건의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된 시행을 여러 번, 즉 무슨 번이냐면 N번 시행했을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은 분포. 독립시행 정리랑 어때요? 내용이? 똑같죠. 그죠? 독립시행 정리랑 내용이 똑같죠. 자, 보시면 사건 발생 확률이 P로 고정된 시행을 여러 번 시행을 했을 때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고 있는 그러한 분포를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포에 대해서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이항 분포의 모습은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P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n이 n번 시행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건 발생 확률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때 얼만큼이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함,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주사위를 던져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횟수 뭐 이런 거라든가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그리고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는 횟수, 뭐 요런 것들, 그죠? 네, 요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횟수에 대한, 여기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라는 게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p를 따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어떠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는 p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갖다가 n회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시행을 해볼 예정. 그러면 확률 분포표를 우리는 작성할 수가 있겠죠. 저 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부분을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 있음. 그래서 x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n번 시행하면 a라는 사건이 0번 발생할 수도 있고 1번 발생할 수도 있고 2번 발생할 수도 있고 쭉쭉쭉 나아가서 k번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n번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시행의 횟수가 n번까지 시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시행정리 내용에 따르고요. 그리고 뭐 이항 정리했던 내용도 있었고요. 다 이제 그게 그 내용이었던 건데, 자, 여기에서 내가 k번 발생할 확률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라고 잡았으니까 그것이 k번 발생한다 했으니까 p가 몇 번? k번이 되겠고, 그게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 n-k번이 되어지겠고, 그게 nck가 되어진다라고 이항정리와 독립시행정리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이야기가 됨. 그래서 다 그렇게 쓰여지겠죠. 다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하게 되면 평균이라는 값을 우리는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 되냐면 k 곱하기 nck의 p의 k의 1-p의 k가 n-k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얘에 대한 시그마 k가 0부터 얼마까지 가냐면 n까지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k를 0부터 쭉 변화시키면은 쟤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변수 안에 있는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 예정.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k 곱하기, 그리고 이거 민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수능 같은데 빈칸 채우기로 많이 출제가 자주 됩니다. 종종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이,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꼭 놓쳐서는 안 돼요. 통계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라고. 통계 못 먹으면 죽어야 돼. 그냥 목 매달고 자살하는 게 맞아요. 진짜야, 이거는 레알이야. 차라리 그냥 1번, 2번 틀리는 게 나아. 통계 틀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목 매고 자살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지금 이거거든. 이거 하는 게. 왜냐하면 이해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암기해서 그냥 대입만 하고 끝이니까. 정말이에요, 이거는. 네, 모든 애들은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NCK라고 하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얘가 K팩에 n-K팩 분의 n팩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랑 약분이 가능한 상황. 따라서 K-1팩에 n-K팩에 n팩이라고 볼 수가 있음 이란 얘기가 되겠고, 얘가 P의 K승에 1-P의 n-K승이 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팩팩분의 팩에 얘네들이 더한 것이 저기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예정. 그런데 그렇지가 현재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 둘이 더한 게 저 위에 있지를 않습니다. 맞죠? 얘네 둘이 더한 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둘이 더해봤더니 뭐가 되어지냐면 n-1팩이죠.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빼내고 싶다? n을 빼내고 싶다. 그럼 여기는 n을 빼내게 되면 n-1팩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부분이 조합수로 작성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n-1c, k-1이 되어집니다. 그죠? 자, 요거 구조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구조가 어떤 구조였냐면 요거랑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들어오는 구조 맞습니까?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똑같은 구조 맞춰줘야 되니까 P의 K승이면 섭섭하지? 그럼 K- 몇 승이면 좋겠어? 1승이면 좋겠지? 그리고 여기는 n-k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 근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누가 밖으로 튕겨나와? P가 밖으로 튕겨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N 앞에 밖으로 튕겨나온 거 있었죠? 그럼 NP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다시 시그마 K가 0부터 몇까지 갈 때? N까지 갈 때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0부터 가는 거 의미가 없어. 이거 0은 그냥 썼는데 그지? 0은 썼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배제를 하시면 됩니다. 0은 이제 어차피 의미가 없고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얘를 몇으로 바꿔? 1로 바꿔줄 예정. 그러면 여기 시그마 변수 누구죠? K죠. 그럼 NP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럼 여기는 지워지고. 자, 그럼 1부터 N까지 가는 상황에서 얘에 대한 얘기죠.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시그마 이거 여기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기가 뭐가 되죠? 얘를 지금 잘 보시면 1부터 집어넣어서 나오면 얘 더하기 얘를 쭉 하겠다는 얘기 맞습니까? 시그마가 총합이니까 맞아요. 그죠? 예, 쭉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여기 쓰여 있는 게 뭐죠? 확률이죠. 그렇죠. 얘가 확률이죠. 그럼 확률의 뭐를 의미하죠? 얘가? 총합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럼 확률의 총합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이 되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어진다? 1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한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표에서의 그런 짓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뭐 구할 때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했죠? 그렇죠. expectation x. 자, expectation x 평균 구할 때 그런 일 했었죠? 아, 그러네요. 그럼 이런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 expectation x는 결론이 뭐가 된다? np가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증명을 하면 분산을 구하는 과정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너무나 이건 복잡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까지는 그렇게 교과 과정에서 묻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암기만 해주시면 된다. 분산은 np의 1-p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귀찮으시면 다 어차피 뭐 듣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 마시고 이거라도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몇 개만 외우면 돼요. 통계는 몇 개만 암기를 하시면. 네. 근데 이제 단지 그럼 이거 왜 하나요? 진짜 이것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이거 왜 하는 거야? 저 선생님 미쳤나? 시험에 나오나? 안 나와요. 니네 안 나올 거야. 절대. 그럼 몰라도 되느냐? 아니야. 그런 애들이 뭐 하냐면 요거 하나도 대입을 못 해요. 이런 거 한번 안 해본 애들이 뭐예요?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데 대입을 못 해요. 문제를 읽고 이 간단한 거에 n자리에 p자리에 대입을 못 해요. x자리에 대입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고 문제만 자꾸 읽고 모르겠대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해야 된다? 조금 약간 이게 외워서만 하면은 그 풀이는 진짜 간단할 건데 이상하게 그 대입을 잘 못하더라.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좀 친해지라고 이런 것들하고 친해지면서 좀 해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n은 어디서 온 n인가, p는 어디서 온 p인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뭐 이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죠. 자, 어떤 질병에 대한 치유율이 90%인 의약품으로 1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삼았을 때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문장인데 방금 했던 거에 대입만 할 건데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고. 다시 대입만 하면 된다고. 대입만 하면 된다고. 자, 지금 보세요.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치료될 확률이 90%로 뭐 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그렇지. 그러한 것을 몇 명을 치료할 거예요? 10명을 치료해. 수차례 10번을 반복할 예정.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그랬을 때 치유되는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삼을 예정.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르게 되어 있다? 이항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됐을 때. 그럼 이런 확률 변수 x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 몇 명에 대해서 10 발생 확률 몇 0.9 이렇게 되어지겠죠. 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우리는 expectation x를 구할 수 있음. 그럼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여기서의 분산 또한 구해볼 수 있다. 그럼 9 곱하기 0.1이니까 0. 몇이 되어진다? 9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잘 구했나요? 네, 잘 구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리고 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9 이상이 될 확률이죠. 치유되는 환자의 수가 9명 이상이 될 확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럼 치유되는 환자의 수가 9명인 거와 10명인 걸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럼 probability x가 얼마인 것? 9인 것과 probability x가 몇인 것? 10인 것을 구해서 각각 더하려고 함. 그러면 x가 9인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치료를 성공했어요. 실패한 게 1명이에요. 이런 얘기죠. 10명 중에 10명이다 치료에 성공했어요. 실패한 게 0명이에요. 이 얘기 맞습니까? 그렇죠. 이 둘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걸 진심으로 해봤어야 해도 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말 간단하게 대입만 하면 되지만 예. 요조차도, 이 간단한 조차도 못할 수도 있다. 자, 기본 문제 8-13번. 확률 변수 x는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12,p를 따르고 x가 1은 12, px는 빵일 때 px2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가 아니고. 그죠? 몇 번 시행한다고? 12번을 시행했고요. 사건의 발생 확률은 몇 번으로 고정되어 있어? p번으로 고정되어 있음. 그렇죠? 그럼 probability x가 1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몇 번 발생하는 몇 번 발생하는 확률? 한 번 발생하는 확률.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한 번 발생하는 확률. 12번 중에 한 번만 발생할 것이야. 발생하는 게 한 번이야. 안 발생하는 거는 11번이겠지. 는 12 곱하기 몇 번 발생하는? 0번 발생하는. 12번 중에 0번만 발생할 거야. 발생하지 않는 게 그러면 12번이나 되겠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여기까지 됐으면 동의하십니까? 그죠? 네,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을 때 라고 하면 여기서 P값 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12와 12 뭐 되어지고요? 약분 되어지고요. 얘는 어차피 1이니까는 볼 거 없을 것 같고 얘도 1이니까는 배제해도 괜찮을 예정. 1-P의 11승으로 양변을 나눠줄 예정. 그럼 1-P 하나만 남을 예정이고요. 여긴 P가 될 겁니다. 따라서 P의 값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P의 값이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때 probability x가 얼마인 것? 2인 것에 대하여. 그럼 얘는 12번 중에 2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 몇 번? 2번. 발생하지 않는 것이 몇 번? 10번. 그렇죠. 그럼 요게 답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간단하죠. 매회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 P인 독립시행을 N회, 그렇죠. 독립시행을 갖다가 수차례 반복했을 때 그 확률 변수는 뭘 따라간다?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독립시행 정리를 따르는 그런 것을 갖다가 수차례 반복할 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건 2가 일어난 횟수를 확률 변수. 자, 횟수를 x로 삼았을 때 그 x라는 것은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n, p가 되어진다. 확률이 p고요. 몇 회라고 했으니까 n이라고 잡아놨으니까 그때의 평균 expectation x가 0.95가 되었고 그때의 분산이 0.95의 제곱이었죠. 표준 편차가 0.95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것에 대한 평균은 뭔 p? np. 얘는 np의 몇 p? 1-p.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연립을 해볼 예정. 0.95가 np입니다. 그럼 0.95의 제곱은 0.95 곱하기 1-p입니다. 얘가 0.95니까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양변 0.95로 나눠줄 예정. 그럼 얘가 0.95가 될 예정. 따라서 얘는 0.05가 되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P값 구했으니까 N값 구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저거를 갖다가 막 감정 실어서 읽으면 계속 뭔 소린지 모를 거예요. 계속 뭔 소린지 몰라요. 요렇게 하면 이항 분포도 이제 끝이 나네요. 간단한. 한 개의 주사위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남았냐면 이항 분포 말고 정규 분포 하나 하면 끝나네요. 확통 종강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넣어줘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삼아서 그거에 상금을 받기로 했을 때 상금의 기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행을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나오는 확률, 그것이 얼마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3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것을 몇 차례 했습니까? 9차례 했죠. 그럼 그러한 확률 변수 x는 뭘 따른다?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9,3분의 1을 따르게 되어 있음. 그렇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뭐는 평균은 얼마가 된다? 3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때 얘의 상금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뭐를 받기로 해요? 그 상금의 무슨 값? 기대값. 3x 플러스 2의 기대값. 3x 플러스 2의 기대값. 기대값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기대값은 평균일 수밖에 없다. 그럼 3x 플러스 2의 뭐? 평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3배의 expectation x 플러스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되고요? 3이라고 나와 있고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11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한 개의 주사위를 3에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대한 x를 잡았을 때 역시나 지금 저 x는 뭘 따르게 되어 있다?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될 거임. 몇 차례 반복? 3회 반복. 맞습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몇 분의 몇으로 고정? 6분의 1로 고정되어 있음. 독립시행 정리가 수차례 실행이 되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expectation x에 대해서 구해보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만큼의 상금에 대한 상금의 기대값. 그렇죠. 그러면 4의 x승에 대한 뭐를 구해달라? 평균을 구해달라고 하는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는 적용이 되어지는 상황, 안 되어지는 상황? 전혀 되어지지 않는 상황. 맞습니까? 맞죠? a 배의 플러스 b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과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도. 한 번쯤은 과정을 시간 있을 때 본인 손으로 쭉 해나가는, 해서 수행하는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한 상황. 그래야 그걸 통해서 이렇게 안 배운 것도 해나갈 수 있다.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 상황은 만들기 나름인데. 자, 그러면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할 예정인데요. 평균 어떻게 구해요?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하면은 갑자기 내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를 언제 처음 접했고 언제 계속 얘기했냐면 확률 분포표를 얘기했을 때 자꾸 선생이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너 더하기 했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썼었냐면 시그마 K가 0부터 3번이에요. 여긴 최대 몇 회까지? 3회까지 가는데 그게 4의 x승에 3c x번 6, 1의 x번 6분의 1이 몇 번?
x번 1의 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몇 번? 3-x번. 그렇지. 이렇게 작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4의 x승에 얘에다가 x승이죠. 그럼 저 둘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합쳐 쓸 수 있다. k가 0부터 3까지 갈 때 3cx에 6분의 4의 x승에 6분의 5의 3-x승입니다. 기억을 풀 가동합니다. 정말 풀로 가동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억을 정말 풀로 한번 가동을 해봅니다. 정말 이빠이 진짜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기억을 다 끄집어낸다. 나는 저거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명한 것은 독립시행정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확률 총합이 1을 넘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이항정리에서 봤죠. 얘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몇 제곱? 세제곱에 대한 얘기다. 전개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6분의 4 더하기 6분의 5의 세제곱이 되어지니까 6분의 9, 즉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도 그냥 또 여기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혹시나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 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NCR의 그 NC 0부터 NCR의 A의 N 뭐 어떻게 하는 거지? N의 B의 N-R 이건가요? 맞나요? 아 K의 아 이거 미친놈인가? K? 맞나? 아닌데? 왜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이씨 몰라 안 할래. 자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죠. 네. 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그냥 장난이고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K 곱하기 NCK의 P의 K승에 1-P의 몇 승? K승 뭐 이런 거 그지? 네. 지금 요 내용 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작성되어질 수 있다. 요런 얘기가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끝이 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는 이제 알아두실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갈 때 K 곱하기 NCK의 P의 K승에 1-P의 N-K승이다 이렇게 되면 요 상황에 대해서 이 K가 뭐를 따르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는 이러한 얘기가 되어지겠고 이때의 NP라는 것은 expectation 뭐가 되고 있는 X가 되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시그마 K가 0부터 N까지 갈 때의 K제곱의 NCK의 P의 K승에 1-P의 N-K승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거는 분산을 의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거 분산에 대한 얘기가 돼요. 평균이 아니라 분산에 대한 얘기가 된다.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네. 이항분 파트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요. 자 남은 시간에 이제 좀 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 좀 정규분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그 이항분포라는 것은 사건 발생.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저런 것들은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또 무언가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한 상태 맞습니까? 가능한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연산 한 상태 저기 최연이 아버지인데 자 이거 그 뭐지? 연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연산이 가능한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여지까지 해왔던 거예요. 즉 그 아까 이산과 이산과 뭐에 대해서 했냐면 연속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산은 뭐야? 떨어져 있는 거죠. 연속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죠. 이산가족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그죠? 들어봤죠? 이산가족. 예. 같이 사는 가족을 이산가족이라고 해요? 아, 그냥 떨어져 있으니까 이산가족이죠. 그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연속이라는 말과 이산이라는 말이 존재를 했었죠. 맞나요? 예, 연속이랑 이산. 됐니? 이산은 연속성이 없다는 거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어. 연속은 뭐 하는 거야? 쭉 이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연속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이산은 연산이 가능한 거야, 사실은. 이산이라는 거는 연산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냥 되게 간단한 건데 한번 구할 수 있나 한번 보자. 인간이 구할 수 있는 바운더리인지 한번 봅시다. 주사위를 120번 던져서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삼았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거 뭐예요? 6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6의 눈이 나오는 것은 사건 발생 확률이 몇 분의 몇이죠? 6분의 1로 고정. 몇 번 반복해서 시행해요? 120번을 시행할 예정.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얘는 뭘 따르게 되어 있다?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럼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120,6분의 1입니다.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모두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6의 눈이 43번 나오게 될 확률을 좀 알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다 치자. 그러면 43번 나와야 되니까 얼마? 120C 43 6분의 1이 몇 번? 43번 6분의 5가 몇 번? 77번. 이러면 구해지는 거 맞습니까? 맞죠? 계산기로 하면 나올까요, 저게? 절대 안 나오죠. 공학용 계산기 할아버지 갖다 놔도 안 나옵니다, 이거. 이게 계산이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그렇지,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범주로 들어가죠. 되게 간단한 문제잖아요. 별거 아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풀고 났더니 계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상태. 이렇게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이 되어진다고.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수업은 아까 끝난 거예요. 그냥 얘기해보자는 얘기야, 우리. 상식적인 얘기 좀 해보자. 그냥 서로의 상식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뭐 배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원인이 뭐 같아요? 왜 계산이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온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왜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왜 이거 계산이 안 된다고 느껴지냐고. 뭐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홀수라서?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냥 우리 그냥 지금 수업은 아까 끝났다니까. 이거 안 들어도 돼. 듣기 싫으면 자도 돼요. 자, 이렇게. 똑같네 이제. 그 다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왜 계산을 못하냐고 이거. 누구 때문에? 응? 민준아,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애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의견. 그냥 왜 계산을 못할까? 이걸 계산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누구 때문이야? 진짜 아무 생각이 없나? 얘 때문에? 레알? 얘가 2분의 1이었으면 계산이 될까요?
자, 그래 뭐 때문이냐니까. 이거 계산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120번. 그래 너무 많이 던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존나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 솔직히 5번 던졌으면 계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5번 던졌고 얘가 2번 나오는 거면 계산 존나 쉽게 됐을 거 아니야. 5C 2해 얘가 얼마야. 2번 여기 몇 번 3번 계산 존나 잘할 수 있음.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아니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왜 계산을 못하냐니까. 그래 120번 때문이라고. 시행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맞니? 시행을 너무 많이 해서. 시행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무언가를 구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의 뉘앙스가 뭐를 따르기는 해? 이항분포를 따르기는 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 120,6분의 1로 내가 계산을 하기는 할 건데 120,6분의 1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항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독립시행 정리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을 것이다. 그럼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해 보자. 시행 횟수가 충분해진다라는 것. 시행 횟수가 충분해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시행 횟수가 충분해진다. 내가 길 가는 3명을 잡고선요. 길 지나가는데 니네 학교에서 그냥 니네 학교 애들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그냥 막 섞어놓은 다음에 내가 3명을 그냥 눈 감고 찝었어요. 자, 그 상황과 30명을 찝었을 때와 300명을 찝었을 때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30명을 찝었을 때와 60명을 찝었을 때, 90명을 찝었을 때는 그 집단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3명, 5명, 10명, 30명, 60명, 90명 다 다를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니네 반 배치할 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몸무게 기준으로 배치했나요? 아니에요? 몸무게를 기준으로다가 니네 반 나눴어요? 1반, 2반, 3반?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실해? 확실해요? 몰라요? 몸무게 기준으로 나눴을까요? 아닐걸요? 아닌가요? 나누기도 해요? 아니 몸무게 기준으로 나눴나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해보자고. 그냥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잘 보세요. 1반에는 존나 뚱뚱한 애만 모여있나요? 2반에는 존나 날씬한 애들만 모여있나요? 3반에는 그러면은 존나 뭐 돼지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1반에는 존나 이쁜 애들만 모여있고 2반에 존나 못생긴 애들만 모여있고 막 이래요? 얼굴로 나눈 것도 아닌데? 그지? 맞죠? 그러지 않았죠? 맞나요? 30명씩 잡았어요. 맞습니까? 30명씩 선택을 했을 거예요. 한 반에. 그지? 그것도 어떻게? 굉장히 랜덤하게. 그죠? 근데 이상하게 몸무게가 몰려있거나 얼굴이 몰려있거나 키가 몰려있는 상황이 안 나오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몰릴 만도 한데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길 가는 3명을 잡으면 그 3명의 키가 다 졸라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명을 잡으면 그 30명의 키를 비교해보면 니네 반에 있는 키랑 똑같아요. 분포가. 아무나 30명을 잡으면 그 분포가 비슷해져요. 자,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그 분포가 어때진다? 비슷해져요. 즉 5천만 명 조사하는 거랑 500명 조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분포의 모습이 똑같아요. 5천만 명 조사하는 거 의미 없어요. 다시 우리나라 평균 키 남자 키 얼마예요? 170이죠? 남자 임의로 500명 잡아서 키 조사하면요 평균 몇 나올 것 같아요? 170 나와요. 2,500만 명 조사하지 않아도 돼요. 네가 큰 거야. 무슨 자벌레도 아니고. 아니 뭐 자벌레세요? 뭐 자벌레야? 아니 넌 자벌레 같아. 이렇게 뭐 존나 기다려갖고 자벌레 같이 생겨갖고 어디 갔어? 자벌레. 알아요. 어떻게 생긴지. 예진아. 예진이 여기 자벌레 엄청 많아. 예진이 자벌레 맞나요? 이거 뭐 예진이 사진 있는 거 아니야? 자벌레. 왜? 자벌레 여기 있잖아. 기다려. 몰라. 이게 왜 애기들밖에 안 나와 있네. 있어 자벌레 하여튼. 자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비슷해진다고 분포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어떻게 해도 비슷해져요. 성적도 비슷하고요. 모든 게 존나 신기한 게 그게 비슷해요. 그게 통계의 힘인 거야. 그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 그래 그냥 얘기해보자는 거야. 그냥
뭐 여론조사 이런 거 없나? 정치 이런 거 하면은 있을 수도 있어. 없네. 여론조사 뭐 이런 거? 여론조사 후이지라고 했네요. 에휴, 후는 씨.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 여론조사 이렇게 뭐 국정 지지율 32% 폭락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막 조사를 하는데요. 아이 씨발 이런 거는 미세 병신들 이건 뭐야 이 쓰레기 같은 거를 나는 눌러갖고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게. 이게 안 나오네. 나중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돼요. 그 막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막 이래 나와. 직장인 100명을 대상으로 뉴스에 나오는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직장 만족도가 직장에서의 워라밸이 좋다고 느낀다. 워라밸이 좋다고 느낀다라는 게 무슨 뭐 30%를 차지했고 50%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워라밸이 신망했다. 뭐 이런 애들이 한 50%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워라밸이 뭐 한 90% 이렇게 느끼고 있다. 아유, 저건 만족도가 90%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거기 이제 댓글에 첫 번째 배댓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배댓.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딱 배댓 첫 번째. 배댓 이제 여기에 일배배배배 뭐 이렇게 돼 있는 이제 닉네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답니다. 뭐라고 달아요? 여기다가 꼴랑 몇 명? 100명 조사하고 일반화? 뭐 이렇게 존나 되게 막 왜냐면 요게 직장인 100명 조사했다는 게 이게 되게 어떤 글씨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기사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조사했고 맨 마지막에 있어요. 그것도 그 기사 맨 뒤에. 그리고서 여기에 한국갤럽 조사기관 한국갤럽 표본오차 0.5%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표본오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신뢰도 95%, 99%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를 갖다가 있잖아요. 이게 댓글만 싸지려는 게 아니라 술자리 와서까지 떠들어요. 진짜 여론 조작 너무 심하다. 뭐 저런 식으로 100명 진짜 조사해갖고 저게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거 가지고 지가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이런 거 막 발견한 것처럼 나는 예리하지 막 이러면서 나는 예리하지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이름은 일배 나는 예리하지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뭐 이거 자기가 봤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믿지 않는다. 고작 100명 조사했어? 난 믿지 않아 이러는 건데 한국갤럽이면요 여론조사 기관 중에 뭐예요? 최고의 기관입니다. 갤럽이 뭐예요? 세계적으로 존나 큰 여론조사 기관이고요. 그거의 한국 지사입니다. 보통 똑똑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서울대 통계학과를 나와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뭐 이런 데가 한국갤럽입니다. 그 똑똑한 박사들 다 모아놓고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갖다가 이렇게 댓글 하나로 이런 병신짓을 한다. 자, 그러면 왜 무식한지가 이제 우리는 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족도 모르는 거 고등학교 안 나온 거 맞아 안 맞아? 이거 맞는 거야, 그치? 100명 조사하고 일반화했다? 100명이면 커 안 커? 충분히 크다. 굉장히 대수다. 100명이면 몇 명까지 1000만 명으로 대변할 수 있다. 100명이면 1000만 명을 대변할 수도 있어 없어? 있다.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이 통계의 분포의 힘이에요. 어느 정도의 대수 정도. 30만 대도 숫자가 크다 안 크다? 굉장히 크다. 물론 수학에서 30을 큰 수로 보지는 않습니다. 50 정도는 돼야 통계학의 대수로 보는데요. 50부터 기본적으로 한 대수 정도로 보는데
뭐 때에 따라 뜨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만 넘어도 이제 큰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50번 정도만 돼도 50 정도만 돼도 충분히 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따르는 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따라가는 분포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죠? 네. 모두가 따라가는 그러한 뭐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뭘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표준을 따르게 될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시행의 수가 어땠기 때문에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돼요? 오케이? 이름과 동시에 이걸 따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표준을 따르게 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오케이? 그 또 다른 표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정규 분포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그걸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텐데, 다음 시간 시작 전에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 vs 정규 분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이항 분포 vs 정규 분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마치 무슨 대결이에요. 지네 머릿속에서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항 분포, 정규 분포 이런. 전혀 아닙니다.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항 분포는 단지 어떤 것을 독립 시행 정리를 따르는 어떠한 사건을 수차례 시행했을 때 따를 수 있는 분포가 이항 분포일 뿐. 근데 그 시행 횟수가 너무 충분히 많아지면 누구를 더 따라갈 수 있고 정규 분포를 따라 이항 분포를 따름과 동시에 뭘 따르게 된다?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항 분포 따로 정규 분포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이름과 동시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다음 시간에 듣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사료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이 말을 하고 시작하면은 그때 또 이거로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또 1500년 걸리고 정작 수업은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고선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이렇게 큰 그림. 네, 선생님 큰 그림. 빅피처죠. 빅픽처인 거죠. 네, 어쨌든. 아, 그거 알아요? 구독자가 또 늘었어요. 아니, 존나 웃기다니까. 아, 근데 이거 내가 범인을 찾았어요. 저기 대건 2학년에 저 트롤 하나 있는데. 57까지 올랐다고? 대건 2학년에 트롤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대? 이거 대건에서 유명한 애예요. 친구한테 말했나? 유명한 애인데 어떤 애냐면 걔가 과외를 다니면 친구들이 뭐라 해. 그러니까 넌 다니는 게 돈 아깝지 않냐 뭐 이러면서 막 뭐라 해. 그러면은 얘가 나는 돈을 내고도 안 듣는다. 하여튼 뭐 이런 좀 약간 좀 또라이라.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맨날 그거 같고. 근데 그러니까 얘가 친구들이 얘를 되게 좋아해서 맨날 놀리고 하는데 친구들이 얘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만 유튜버 걔가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이 상태로 하면 57명. 야, 진짜 꾸준히 한 달 동안 5명이 증가했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100만 유튜버 각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100만 유튜버가 되면 좋겠다. 막 실버 버튼 이런 것도 받고 골드 버튼도 있나? 아, 그런 거 안 줘요? 줘요? 골드 버튼 그런 거. 그건 뭐 얼마야? 100만이야? 골드 버튼이? 아, 씨발 골드 버튼 받게 생겼네. 걱정되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요.